안녕하세요. 올봄 디자인 김 소장입니다. 오늘도 주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는 주방의 작업 삼각형과 작업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주방의 레이아웃 한 몇 가지 형태를 살펴보았고, 또 서랍장, 여닫이장, 플랩장 등 도 형태별 장의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방의 수납도 한번 살펴보았죠. 오늘은 주방의 빌트인 가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빌트인 가전도 설치할 때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냉장고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방을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냉장고를 갖다 놔야 되는데, 두 가지 형태의 냉장고가 있잖아요. 하나는 키친핏이고 하나는 프리스탠딩형 냉장고인데요. 프리스탠딩형은 일명 뚱냉이라고 부르는 냉장고입니다. 깊이가 한 900 정도 돼요. 용량이 많고 저장 용량이 크고, 그 반면 키친핏이라는 것은 깊이가 700 정도 됩니다. 저장 용량이 프리스탠딩형보다는 적죠. 그럼 왜 굳이 깊이를 700으로 만들었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방의 치수에 맞춘 냉장고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하부장의 상판 깊이가 700입니다. 700. 70cm가 되는 거죠. 700. 여기서부터 요 안에 요 미드웨이 타일까지의 요 깊이가 700이 됩니다. 자, 그럼 요쪽도 70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게 700 깊이로 쭉 나오면, 여기 가전 소물장도 700일 것이고, 딱 오다가 기존 냉장고는 900이었어요. 뚱냉. 근데 뚱냉을 하고자 하니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프리스탠딩형 냉장고를 넣자니 900이니까 이렇게 20cm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기가 안 좋다 해서 키친핏 냉장고들이 출시되는 거죠. 키친핏 냉장고로 바꾸면 이렇게 깊이가 700이기 때문에 라인이 이렇게 이쁘게 정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키친핏으로 할 것인지 프리스탠딩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맞게 냉장고 장을 짜야 되니까, 그 특성에 따라 냉장고 장을 짜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특성을 아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면으로 보시면 엔드 패널이라고 하는 이 P판과 이 냉장고 사이의 간격이, 키친핏 냉장고는 특수 힌지를 써가지고 이 간격이 많지 않아도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일반 프리스탠딩형 냉장고는 문을 열면 문 두께만큼 이쪽으로 더 공간이 필요해요. 자, 보시면 가까이 가서 한번 보면 요 엔드 패널과 이 냉장고의 틈이, 지금 키친핏 같은 경우는 12mm면 110도까지 열립니다. 그 뚱냉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2cm에서 최대 5cm까지 공간이 필요해요. 문이 다 열리려면. 문이 다 열리지 않으면 안에 야채칸 같은 서랍이 안 열리겠죠. 그래서 문이 90도 이상 열려야 됩니다. 야채칸이 열리려면. 그래서 일반 뚱냉 냉장고는 요 간격이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요 간격이 예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키친핏이 깊이도 700이어서 요 라인도 맞출 수 있지만 요 틈들을 더 줄여줍니다. 그래서 더 일체감 있게, 그렇게 냉장고를 설치할 수가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예쁘고. 대신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장 용량이 작죠. 그게 단점입니다. 최근에는 여기가 옛날에 12mm였는데 지금 한 4mm까지도 낮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더라고요. 일체감 면에서는 뭐 더 겉으로 보기에는 더 일체감 있고 예쁘겠죠. 뚱냉인지 키친핏인지에 따라서 냉장고장의 사이즈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미리 정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게 일반 냉장고고 이게 김치 냉장고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냉장고를 어느 쪽에 세워야 될까요? 자, 보시면 정답은 이 일반 냉장고를 요 개수대와 가까운 곳에 세우는 게 좋습니다. 요 일반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에 비해서는 사용 빈도수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냉장고를 요 개수대나 가열대와 가깝게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정하는 게, 요 자리를 정하는 게 또 왜 중요하냐? 우리가 냉장고 장을 설계할 때 요 일반 냉장고의 폭과 김치 냉장고 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플랩장의 도어 사이즈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라인을 정렬시켜서. 요게 좀 더 넓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문짝을 미리 구매할 냉장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의 위치도 미리 정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는 한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뭐 요 이제 오븐이 있죠. 광파 오븐 빌트인 형태인데 뭐 빌트인이 됐던 아니면 여기다 공간을 만들어서 프리스탠딩용을 갖다 놓던 뭐 여기 전자레인지건 아니면 오븐이건 광파 오븐이건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 허리 높이 위로 올려놓는 게 편합니다. 요런 작업대에다 올려놓으면 작업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수납하는 게 좋은데, 자, 이 허리 높이에 갖다 두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냄비나 아니면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안에다 갖다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골반 이상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편하게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뭐 음식을 쏟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낮다면 허리를 굽혀서 안으로 집어넣으면 음식을 쏟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오븐을 열어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갖다 놓을 수 있게 편하겠죠. 허리 안 굽혀도 되고. 그리고 오븐을 닫았을 때 이 안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관찰하기도 용이하겠죠.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허리를 굽혀서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래쪽보다는 이렇게 위쪽이 좋다는 거예요. 밥솥은 밑에다 두는데 밥솥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출장으로 바깥으로 빼죠. 빼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김이 취사가 완료되면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데 그 김이 안에 갇히게 되면 가구 패널을 뭐 들뜨기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김은 좀 모락모락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렇게 밥솥장을 인출장으로 빼죠. 그리고 밥솥은 뚜껑이 위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보고 밥솥 푸기도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솥장은 이렇게 아래쪽에 설치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식기세척기가 있네요. 자, 식기세척기를 한번 보면은 식기세척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개수대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수대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 급수와 배수가 이 개수대장 밑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식기세척기가 개수대장과 멀어지면 일단 배관들이 멀어지는 거, 설비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지 않겠죠. 이 식기세척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여기에서 애벌 설거지를 해가지고 물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데 식기세척기가 여기 멀리 있다. 그러면 가져가는 동안 이게 물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도 길어지고 이 식기세척기는 개수대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여건에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벌 설거지한 거를 바로 밑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식기세척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쪽으로 가보시면, 자, 다음으로는 정수기가 있죠. 빌트인 정수기. 빌트인 정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수대의 코너, 좌측 코너나 우측 코너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빌트인 정수기를 설치하면 편한 것은 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을 때 혹시라도 물이 옆으로 셀 때 그 떨어진 물이 바로 개수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요 개수대 근처에다가 빌트인 정수기를 설치하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뭐 쌀을 씻든지 뭐 야채를 씻든지 뭐 수돗물보다는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된 물을 조리에 사용할 때도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정수기는 요 개수대 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죠. 뭐 정수기의 본체는 요 하부에 있습니다. 보통 요 개수대장 밑에 하부에 본체를 두고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덕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덕션은 가장 중요한 게 전용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인덕션이 소비 전력이 굉장히 높으신 건 아시죠? 보통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3.4kW 정도의 소비 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3.4kW, 즉 3400W인데 요거를 잠깐 계산을 해보자면 3400 나누기 우리가 220V를 쓰기 때문에 220V를 쓰면 15.45 나오죠. 이게 이제 전류량입니다. 암페어 15.45 암페어. 그러면 이
전류가 15.4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서 하나의 그 회로에 물려놓는 누전 차단기가 보통 20A짜리를 물려놓는데 거의 20A에 육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식기세척기는 다른 전자제품과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덕션은 전용선을 연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주방에서 공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방에서는 식기세척기가 없었는데 새로 식기세척기를 넣으려고 하면 자리가 마땅치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자리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냐 하면 이렇게 인덕션 밑으로 요 서랍장 대신 요 식세기가 요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직렬 설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인덕션에서는 열을 많이 내뿜고 있고 우리 식기세척기에서는 김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기세척기와 인덕션을 직렬로 설치할 때는 그 사이의 간격을 필요한 간격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방열 공간이라고 하는데 식기세척기를 넣고 방열 공간을 넣고 그 다음에 인덕션을 걸고 하면 전체적인 요 하부장의 높이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부장의 높이는 보통 자신의 키를 2로 나누고 거기다가 5cm를 더한 높이가 보통 하부장의 높이가 되는데 우리가 인덕션과 식기세척기를 직렬 설치하게 되면 이 하부장의 높이가 방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아진다는 거죠. 요건 뭐 제조사마다 특성이 달라서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반드시 직렬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하부장의 높이를 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오면 마지막으로 청소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직배수형 청소기도 많이 쓰시잖아요. 물통을 갈아주지 않는, 즉 급수와 배수 호스를 이 스테이션에 직접 꽂아가지고 스스로 이 물도 갈고 걸레도 빨고 하는 그런 직배수형 청소기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직배수형 청소기도 이렇게 배수배관이 가고 급수배관도 이렇게 이어지고 요 직수형 청소기도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조사별로 요 거리의 제약도 있습니다. 몇 미터 이내에 설치를 하라 그런 제약이 있는데 설치 기준에 따라야 되겠죠. 이 청소기 자리도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넣어야 하겠고요. 청소기의 급배수선과 식기세척기의 급배수선이 있고 또 정수기 급수선육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요 정도면 뭐 대략적으로 다 짚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빠진 내용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 업체나 또 가구 업체에서 미팅을 하시고 설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도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시다면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미리 알고 계시면 우리 소비자 스스로 구상을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빌트인 가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